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중스님의 출가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출가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출가와 가출의 그 차이점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출가 가출에 대한 그 해석을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출가 가출은 출가나 가출이나 한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출이라고 했을 때는 가출하고 출가했을 때는 한자로는 가출한다, 우리가 가출 보통 한다고 할 때 가출 이렇게 쓰고 출가는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하자면은 가출은 집에서 나오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출가라는 것은 집을 나오다, 비슷한 말 같은데 좀 차이가 좀 있는 거 느껴지겠습니까? 가출, 집에서 나오는 것이 가출이고, 출가는 집을 나오는 것이 출가인데, 아시겠지만 집에서 나오다는 것은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가출이고, 그다음에 출가는 집을 나왔다는 의미로 보면은 영원히 이제 집을 나왔기 때문에 집을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출가라고, 이렇게 굳이 얘기하자면 한문적으로 이와 같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출이나 출가가 묘하게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가출을 몇 번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출가로 이어지는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도반 스님들부터 해서 스님들 물어보면은 대개가 어렸을 때 이와 같이 가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출가를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출가라는 것은 가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잘해주고 행복하면은 절대 가출할 생각도 안 하고, 또한 출가는 더더욱 생각이 안 할 텐데, 이와 같이 가출이나 출가를 한다는 것은 아마 그 집에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보통 가출이라는 그런 형태로서 집을 나오기도 하고, 더 커서는 자기가 확실하게 내가 이 길로, 출가의 길로 가겠다 해서 집을 완전히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집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들은 집이 행복하고 좋으면은 왜 출가하겠습니까? 출가한 사람들은 세속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은 똑똑 떨어지지, 사업하는 사람은 하는 것보다 망하고,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프다든지, 하여튼 5만 가지 세속하고 안 맞기 때문에 출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출가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세속이 좋으면은 거기 살지, 보통 그 세속에 안 맞기 때문에 출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가출의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제 가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가출을 한 지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빨리 한 그런 시기 같은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다른 어디 지역에 살다가 그 춘천 중학교에 이렇게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학을 가니까는 1학년 8반 70번 지금도 기억나는데, 전학 가니까는 이제 맨 끝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학교를 갔을 때, 학교 이제 교문에 이렇게 들어갈 때, 예전엔 제가 이제 그 교복을 입은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교문에 들어갈 때 선후부들이 쭉 있으면은 여기 뭐 학년 배지, 학교 배지, 그 다음에 중학생 같으면 중 이렇게 써있는 모자를 쓰고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처음 학교
전학 가서 처음 간 날부터 해서 선두부한테 걸려가지고 호되게 이제 이렇게 혼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얼마 전에 영화 보니까는 말죽거리 잔혹사한 거 거기도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선배들이 굉장히 규율이 엄한 그런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 시대 마지막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다가 이제 그 선두부한테 호되게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전학 갔기 때문에 진도 쫓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뭐 학업에 취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은 뒤처지고 공부엔 취미가 없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부 싫어하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제 어린 나이지만 그때 이제 어려가지고 이제 어울려 놀고 그랬는데 그때가 아마 요맘쯤 된 것 같아요. 1학년 그때 가을, 늦가을이었거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 3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못된 짓인데 거기 학교 근처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배가 아주 그냥 큰 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과수원 서리를 하자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모의해가지고 그 배를 서리를 맺게 했는데 마침 이제 그 주인 아저씨한테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꽁문을 빼면서 도망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이제 책가방이 무거워서 책가방을 이제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잡힐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어떻게 간신히 잡히진 않고 도망갔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그 책가방이 있으면은 춘천중학교 1학년 8반 뭐 누구 이름이 다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이게 부모님한테 가서 이게 전해질 것이고 학교에 이제 소문이 나면 교무실 가가지고 호되게 혼날 것이고 그 걱정이 이렇게 그냥 눈앞이 깜깜하니까 그 친구 셋이서 이제 모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맞아 죽으니까 이 길로 우리 한번 뜨자. 각출을 하자는 그런 이제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3명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조그마한 춘천 바닥에 있지 말고 한번 서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서울 가는 기차를 이제 타게 됩니다. 돈 다 모아가지고 그 당시 남수천역 가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춘천하고 경춘선이 서울 성북역이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비둘기호 통일호 새마을호가 있던 그 시절인데 이제 제일 싼 비둘기를 타고서 남춘천역에서 끊어가지고 성북역 서울까지 이제 끊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생생하게. 그래가지고 성북역 내려가지고 3명이서 촌놈들이 어리버리하니까 무조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근처에 한번 가서 잠자리가 없으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한번 잠자리 있을 만한 데를 찾아보는데 가다 보니까는 동네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동네 이름이 방학동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방학.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 동네 이름이 방학동이 나오는데 방학, 학문을 배움을 갖다가 노타. 방학이라는 것은 잠깐 쉬는 기간을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학동이 보이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동네가 방학동이 이런 한자 쓰는 게 아니고 거기 방학은 이런 한자를 쓰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학을 갖다가 놓아서 기르던 동네 방학동이 지금 도봉구에 들어가는데 그 보면은 그 예전에 학이 거기서 이제 알을 품고 있던 지역이라고 하고 또 학이 막 날아다니던 지역이라 해가지고 방학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근데 우리 이름만 한문은 모르니까 그냥 방학동이라 하니까는 이름 좋다.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무작정 이제 방학동으로 거기서 내린 겁니다. 차 타고 가다가. 그래서 방학동에 갔는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잠은 자야겠는데 그때 무지 추웠어요. 이상하게. 그 전까지는 날씨가 온화했는데 10월 말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 기억에. 근데 그때 아주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3명이서 그냥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방학동 지금이야 뭐 다 방학동이 완전히 변했으니까는 상상도 안 되겠지만 벌써 40년 전이 40년 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고
그 논이인데 거기 보니까는 그 비닐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냥 셋이서 잠은 자야겠고 그래가지고 돈을 얻고 셋이서 들어가가지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벌벌벌 떨면서 거기서 해가지고 밤새도록 밤을 새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여기서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돈 가지고 이제 아침에 빵을 사 먹고 그 길로 다시 우리 춘천에 가자. 그래가지고 춘천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뭐 돈이 얼마 있겠습니까? 다 차비하고 빵 사먹냐고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방학동이 예전에 보면은 경춘선에 화랑대 태능역 그 옆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찻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춘천이 나와요. 그냥 4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다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추우니까 얼어 죽을 순 없다 해가지고 그 기찻길을 따라가지고 다시 춘천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걸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니까는 좀 무모하기도 하고 웃긴 그런 추억이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니까는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던지 옷도 따뜻한 걸 직접 사주시고 그전에는 옷 사달라고 해도 막 전혀 안 사주시던 분이 처음 가출했을 때는 그렇게 아주 잘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나가지 말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제가 가출을 한 그런 인연이 있는지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출가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어른들 시각으로 보기에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남자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모르는 세계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도장 싸줘가지고 학교 보내면 애들이 잘 사는지 알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많은 학생들은 남자 사이에서는 남이 하면은 그걸 같이 해야 돼요. 못하면은 약해 보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담배도 피면 가서 폼도 잡고 담배도 피기도 하고 또 먹지 말라는 또 뭐 소주도 한 잔씩 먹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당구장 지금은 마음 놓고 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 당구장 가면 학교에서 정학당했거든요. 그래도 몰래 가서 치기도 하고 그게 남자 세계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냥 부모님들은 내 자식은 그냥 전혀 그런 세계 모를 줄 알고 있지만 보통 그렇게 남자들끼리는 그런 세상을 또 거쳐가는 것도 그것도 공부이고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 뭐 한번 자식이 가출하면은 뭐 세상 무너진 줄 알고 뭐 난리 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출하는 사람이 출가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나와 같이 가출했던 그 친구들도 나중에 보면 잘 삽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미리 경험이 축적된 애들은 사회 나가서 아주 단단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해도 된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여학생들 보면 학교 다니면서 화장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빵집에서 뭐 영화 보고 그런 여학생들이 못 살 것 같잖아요. 이 사회 나가서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녀분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 같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 인생 다 알아서 살아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가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가출이 문제가 아니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 이제 이 출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군산에 있는 불지사에 처음 공부하러 갔던 그런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교학과 그 시절은 뭐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제가 이제 정식 출가하기 위해서 그 마음 먹고 이제 군산 불지사에 다시 가게 되는데, 저는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졸업장을 딱 받고 그 다음날 출가했어요. 왜냐면은 졸업식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동안 저를 4년 동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제가 딱 거기까지 졸업식까지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어머님께 저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는 어머님이 말없이 보내주셨는데 어머니는 아마 내심 다시 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 길로 간 이후로 지금까지 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이 학교 졸업한과 동시에 이제 출가할 그런 마음을 냈었고, 그래가지고 출가의 길로 갔는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불치자에 갔을 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주지스님, 은사스님이 되시는데, 주지스님이 이렇게 좀 괴팍하시긴 했어요. 은사스님은 굉장히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말도 걸게 하시고, 가끔 이렇게 곡차도 지금 하시고,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치 출가하기 전에는 그것이 뭐 그렇게 나한테 뭐 은사 스님으로서의 이렇게 뭐 큰 문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은사 스님을 정하고 이제 간 건데, 가서 막상 행자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은사 스님은 좀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한다면은 경험항공 스님 쫓아가다가 몸만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그만큼 경험항공 스님 같이 걸림없이 사시는 그런 아주 생활에, 그런 당신 생활이 막힘없이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출가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 이제 출가하면은 기본 연불도 배우고,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종성,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종성하는 거, 그 다음에 도량석 도는 거, 그 다음에 예불 하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가하면 누구든지 이런 기본 의식은 배우거든요. 근데 스님께서는 뭐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안 가르쳐 주니까는 혼자서 이제 테이프 틀어놓고 책 보면서 연습하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연불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연불을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가끔 그 절은 조그만 앉아기 때문에 제사가 한 번씩 들어오면은 스님이 그 잘하는 연불을 안 하시고 꼭 딴 데서 스님들 한 서너 번 불러다가 이렇게 제를 지내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여튼 특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불을 좀 이렇게 하면은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또 행자가 그걸 안 할 수 없으니까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법당 가서 제가 이렇게 예불을 드리니까 아침에 그냥 공양을 드시면서 호되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여기 산중에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뭔 놈의 새부터 일어나가지고 사람 깨우고 그렇게 그냥 자는 새 깨우고 뭔 놈의 지랄을 하고 있느냐? 응? 연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방구석에 있어도 하는 게 연불이지, 지네듯이 가가지고 누구 사람들한테 자랑할 일이냐고, 응? 그렇게 연불하지 말아라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벽 예불, 행자지만 새벽 예불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르쳐 주는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이렇게 있으면은 당신이 한번 점심을 한번 같이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은사님께서 들으시면 이제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이렇게 점심을 나가는데 행자복을 입고 저를 데리고 나가셨죠. 갔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는 게, 저기 충청 남도의 서천인가 이렇게 가셨는데 그 집이 뭐 하는 집이었냐면은 그 아구탕을 잘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집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어요.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맛집이 되겠죠. 사람 줄 서가지고 들어간 집인데, 스님께서 그냥 그 점심시간에 그 사람 바글바글 하는데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한가운데 앉으시는 거야. 스님들은 보통 립시장 가더라도 누가 보면은 스님들 뭐 먹나 해가지고 그냥 지들이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스님들 뭐 고기나 먹나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사람들 심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지금도 이렇게 식당 가면은 누구 시선이 불편해가지고 웬만하면 잘 안 갈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 행자 때, 그것도 그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거기서 아구탕을 드시고, 스님은 또 거기서 이제 또 곡차도 한잔 하시는데 그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냥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말세네, 죽는 새끼 와서 그냥 고기 처먹지 않나, 술을 처먹지 않나. 또 보니까는 아이고 저기 비슷하게 생긴 게 저기 아들인가 봐요 해가지고 오만 뭐 옆에서 그냥
따가운 그냥 시선과 그 말이 나오는 게 들리는데 내가 들으면서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는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또 혼을 내는지, 야 이놈 새끼야 그러면은 토끼 새끼들하고 원숭이 다 응? 저기 해가지고 초식동물들 코끼리도 그렇고 고기 안 처먹어가지고 다 성불했겠네 이놈의 새끼야. 먹는 건 죄가 없는 거야. 그냥 처먹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갖다 아구탕을 먹고, 진짜 스님 내가 모시면서 너무너무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가르쳐준 거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여름에 행제생활 할 때 매가지 시킨 것은 가가지고 그 풀 뽑는, 풀 베는 거, 잡초가 많이 나니까 이제 산에 있는 거 다 낫으로 배나는 것만 이제 시키시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시고, 한 번씩 나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밥 먹으러 가면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또 한 번은 뭐 어디 기억나는 게,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이 노래방이 있기 전, 노래방 있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그 스탠드 바라고 해야 되나, 그 노래 하나 할 때마다 돈 3,000원씩 내가 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이제 스님이 또 흥이 나시면 거기 가시는데, 가가지고 그냥 돈을 갖다 이제 3만 원을 갖다가 이 연주하는 분한테 주면 이제 드리면은 10곡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님이 한 번씩 가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3만 원을 내고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뭐 또 그때도 보면은 뭐 그냥 오만 소리가 다 들리죠. 근데 이상하게 그 당시 건달들도 많았는데, 그 건달들은 또 스님들하고 같은 편인지 스님들 잘 이해하고 10일 전혀 안 건들더라고요. 나 그래서 희한하다 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스님이 또 노래 2곡인가 하시고 나가셨는데, 제가 그냥 그걸 가가지고 또 우리 스님 2곡밖에 안 했으니까 2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스님 모시고 간 그런 기억도 있고, 하루하루가 행자생활이라고 하지만 행자생활이 그때 최고 신심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밤마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것을 때려치고 가야 되는가, 다른 스님을 은사로 정해야 되는가, 또 딴 데로 가면은 지금까지 또 행자생활한 게 있으니까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자신 없고, 밤마다 그것이 내가 갈등이 됐어요. 울면서. 그래서 그게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6개월, 7개월 정도 되니까 개를 받는데, 개를 받는 그 순간, 그 전까지도 자신이 없고 내가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회의도 느끼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아주 저한테는 고된 행자 생활이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나한테 은사스님이 굉장히 큰 스승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참고로 은사스님께서는 지금 복차 전혀 못하십니다. 그리고 은사스님은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당신도 이런 참선에 오래 하다가 어떤 경계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계에 빠져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전혀 안 되죠, 이해가. 근데 그 당시는 스님들이 그렇게 좀 와서 음식 먹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만다라라는 그 영화도 있어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 그 이후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승가, 스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시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 근데 그 당시에 특이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저 스님들이 아주 이상한 스님이었네, 그렇게 보신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회 풍렴이 좀 그렇다는 것도 이해하고 들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행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은사스님이야말로 저한테 가장 큰 스승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은사스님한테 그렇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행자생활을 했고 보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무슨 생활을 하든 간에 어떤 스님, 조계종의
걔 망나니 같은 스님이 와도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상대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해가지고 제가 강원을 가든 선방을 다니든 대중처서에 있던 무슨 소임을 보든 간에 석중이는 잘해, 을은 잘 모셔, 그런 소리는 늘 하세요. 왜냐? 제가 은사님한테 그 공부를 다 배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저한테 가르쳐준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은사스님이야말로 나한테 가장 큰 스승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처럼 공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고 좋은 길만 가라고 책찍하는 분이 스승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엔 누구나 다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일행의 필류 아사원하니 택기 선자이 동지하고 택기 불선자이 개지라.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공자님도 말씀하시기를 삼인행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삼인행에 필요아사원이라.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택기, 선자, 아주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훌륭해. 저렇게 사람이 훌륭하고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택해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를 따라서 본받고, 택기 불선자의 계지라. 불선자, 저런 놈이 다 있어. 세상에 저런 망나니 같은 놈이 있을까? 저런 놈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저런 놈이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을까 할 정도로 불선자, 착하지 못한 자를 택해서는 개지, 나는 저와 같이 살면 안 되겠다, 내 자신을 고쳐야지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에는 스승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다. 아주 훌륭하고 잘 살고 영업하고 그렇게 살면은 스님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스님은 정말 영업하다. 그럼 나도 저와 같이 저 스님과 같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저 참다운 수행자가 돼야지.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당연히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개차반 되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세상에 머리 깎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머리 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랄이야. 그냥 사회에서 보면 흉악한 놈도 있잖아. 그러면 TV 나오면은 저런 놈이 다 있어. 그 사람을 욕하는 것 같지만 난 그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하는 내 자신을 고쳐먹는 측면으로 보면은 다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의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예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다 나의 스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부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원수 같잖아요. 그 원수 같은 그 남편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 인간 내가 아주 그냥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내 생에 또 만난다고 했는데 안 만나야지.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람과 안 만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만나 술 처먹고 말 안 듣는 그 남편이 나의 스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 잘 되라고 절에 오는 이유가 다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시험이 떨어지고 안 되고 아들이 어디 안 좋으면은 그런 못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잘 되길 바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다 가정이 편안하고 좋으면 절에 올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다 이와 같이 나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행자생활 할 때 이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나름대로 아주 그냥 제가 하루하루 그 힘든 시간을 겪어오면서 은사님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싫었어요, 진짜. 보따리도 많이 싸고 아침에 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은사스님이 날 이렇게 호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출가한 이후로 나한테 큰 스승의 그 빚을 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주위에 내가 힘들면은 그 사람도 나의 스승이다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인연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 모두 다 부처님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저의 이런 행자 생활을 말씀드렸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사회가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면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큰일 납니다. 절대 지금 현대화는 맞지 않는 그 시대에 제가 잠깐 그런 시기를 지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무궁무진한 또 출가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